우리가 이게 공항의 수용지와 그 수용지 밖에 이러한 공간적인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제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완화 사항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개발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이 공간 정보에서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주 제2공항 관련돼서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 정보의 토지의 지질 정보라든지 문화재 정보를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강력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방 접속 방법은 영상 하단의 더보기 또는 댓글의 URL을 클릭하면 사이트로 이동됩니다. 2022년 6월 이전에는 PC 버전만 사용이 가능하며 6월부터는 모바일 버전을 사용 가능합니다. 사이트 로그인 방법은 문자 인증으로 가입하여 사용합니다. 핸드폰 번호가 아이디가 되며 인증번호가 비밀번호입니다. 외국 거주자는 본인 핸드폰 인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매물은 개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유료로 올릴 수 있습니다. 하루방에 가입을 하면 정보 제한이 없는 프로 버전을 1개월 자동으로 사용이 되며 1개월이 지나면 일반 버전으로 변경됩니다. 하루방 사용 설명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하루방 내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제주 부동산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하루방 플랫폼. 오늘은 공간 정보에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정보 어떻게 확인하는지 오늘 그러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정보를 공간 정보에서 정말 어떻게 활용하는지 오늘 정말 세부적인 내용들 말씀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이제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루방 플랫폼을 통해서 정말 공간 정보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신도시가 어디가 나오게 될 건지 그리고 어디가 기업 도시가 만들어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거의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내 부동산에 활용하면 좋을지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네, 공간 정보에 제주 제2공항 정보를 플러스 표시를 클릭을 해서 연결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개발 예정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제주도 성산읍의 현재 제주 제2공항 공항 예정지에 대해서 수용 인근 지역을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정확하게 내가 내 땅이 토지가 수용이 되는 곳인가 아닌가를 비교해 보시려면 연속 지적도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시게 되면 지적도의 지번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성리와 그다음에 뭐 수산리, 난산리, 그다음에 온평리, 그다음에 수산리 일대가 지금 현재 포함이 돼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수용지로 지금 되어져 있는 필지 같은 경우에 다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서 내 토지가 지금 현재 공항의 건설의 예정지를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밖에 있는 토지인지 이렇게 공간 정보에서 바로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동네가 도대체 어디지? 이런 부분들까지 다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부분들이 개발을 하려면 바로 공항의 인근 지역 5개 마을을 기준으로 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제주 제2공항 개발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공항의 수용지에서 가장 많이 수용이 되고 있는 지역은 어딜까? 이런 것까지도 우리가 행정정보의 읍면동 경계를 우리가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공항의 수용지에서 가장 많이 수용되는 마을은 온평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양 수용지에서 고성리가 일부가 되겠고요. 수산리도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산리도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사는 아주 적은 면적으로 수용이 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평리 마을의 거의 대부분이 수용이 되는 마을이다. 아니 대부분이 아니고 한 40에서 50%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평리 마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한 40%, 50% 조금 안 되는 것 같고요. 40에서 50% 그 중간 사이로 수용이 되는 면적이 온평리가 가장 많다. 그로 인해서 온평리가 가장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실제 고성리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온평리 수용지 중에 고성리는 지금 현재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부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빨리 우리가 개발할 수 있는 동네가 바로 고성리다라는 부분들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옆쪽이 이제 수산이 되겠는데 수산은 교통의 요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공항과 도심을 연결할 수 있는 가장 중간 지점에 수산 마을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수산이 교통의 핵심이고 어떤 물류의 핵심이다. 그리고 난산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근 지역의 왼쪽에 위치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 산업이나 기업 도시 같은 경우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근데 지금 현재 수산과 난산이 지금 현재 여기 삼각형에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수산입니다. 수산. 그래서 우리가 수산에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이 마을도 있지만 이렇게 난산의 경계 지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어떤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굉장히 높은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다. 난산과 수산의 경계 지점과 그 다음에 수산에서 제주 시내로 나가고 있는 금백조로 라인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공항에 대한 수용지에 대해서 이제 지번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확인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제주도의 제주 제2공항 때문에 성산읍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금 현재 묶여져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토지에 대한 거래를 할 때 도에다가 허가를 받아라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가가 갑자기 폭등해서 이러한 투기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을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하는데요. 원래는 지금 현재 첨단과학산업단지가 있는 그 지역도 월평동하고 같이 이렇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었는데 그 지역은 이미 풀렸고 제주도에서 유일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은 성산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산읍의 토지를 제2공항 때문에 이제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토지에 대한 부분들 뭐 투자 가치가 있는 매물로서 이렇게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은 이러한 허가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어떤 조건이 되지 않으면 사실은 매수가 힘들다. 그래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매수가 힘드니까 좀 프로들은 이제 경매를 통해서 이제 매입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가 이제 어떤 내용인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최근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제주도 지금 성산읍 전체가 토지거래 허가가 2021년도부터 지금 현재 11월 15일 한번 이제 지금 현재 세 번째 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항이 발표된 2015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2021년 작년 11월 15일부터 2023년 11월 14일 2년 동안 다시 한번 토지 거래 계약 허가 구역으로 다시 재지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이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토지를 매수를 할 때 특히나 제주도 사람이 아니면 취득을 하지 못하고요. 법인도 제주도에 소재한 법인이어야지만 우리가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조건적인 부분들은 조금 케이스마다 많이 틀리니까요. 이거는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제주 제2공항으로 인해서 성산이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 면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뭐 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적별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지는 500제곱미터 초과, 그 다음에 임야가 1000제곱미터 초과, 기타는 250제곱미터 초과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블루오션이 이거죠. 우리가 이거를 초과하지 않는 면적,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면적이 사실은 매수가 굉장히 용이한 그런 토지가 되겠는데 사실 그런 토지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평당가가 너무 비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면적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토지들이 많이 있긴 한데 평당가가 비싼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는 이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류도 뭐 굉장히 복잡하지만 16개의 관련된 서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내시는 분들은 여기에 관련된 신청 서류가 있습니다. 매수를 이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먼저 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서가 나와야지만 잔금을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기 때문에 허가를 먼저 제주 성산은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문제 나와 있고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허가, 토지거래 허가에 대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이제 알아봤는데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분석을 할 때 같이 봐야 되는 내용들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의 지질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공항 인근 지역에 고자왈지대가 있겠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지금 현재 고자왈지대는 제주 공항지 인근 지역에서 조금 더 거리가 조금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반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고자왈지대는 1.5km 전방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그런 지역은 아니다. 그럼 오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항 수용지 인근 지역에 가장 가까운 오름은 대수산봉이 되겠습니다. 대수산봉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현재 제외하고 지금 현재 이 바운더리를 제외하고 지금 현재 공항 수용지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대수산봉까지는 전방 685m 전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대수산봉이 위치하고 있어서 공항 수용지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곶자왈이라든지 오름이라든지 보전해야 되는 그 지역을 피해서 지금 현재 공항 수용지를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용암동굴이 주변에 있는 건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스코리아층이 또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숨골이 있는지. 숨골은 지금 현재 국가에서 나오고 있는 숨골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이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성산읍 수산리에 위치하게 되고요. 지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현재 숨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향후에도 무엇인가를 하기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 인근 지역에 토지를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출구 전략을 반드시 지금부터 세워 놓으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겠고요. 성산 쪽에 이제 우리가 하천구역이 어느 정도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수질 오염을 이렇게 시킬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지금 공항에서 어디 바운더리까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구역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조회가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리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여기 밑에 지금 현재 성산읍 지금 여기 난산에서부터 신산리 쪽으로 나오는 요거 하천 빼고는 하천구역으로 인해서 제한되는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이 바로 문화재 보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가 이제 걸려져 있으면 절대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 그러면 공항 수용지 인근 지역, 특히나 수용지 인근 지역에 우리가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바로 이 내용을 봐야 된다. 그리고 땅을 갖고 계신 분도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에 이러한 문화재 보호법이 걸려져 있는지 아닌지 이걸 알아야 앞으로 내가 이거 팔 건지 아니면 갖고 있을 건지 언제 팔 건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지정 구역을 아까 말씀드렸던 수산동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산동굴은 지금 현재 공항 인근 지역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지만 지금 현재 이 근방의 토지를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난산과 수산의 인근 지역에 수산동굴이 있는 그러한 토지 같은 경우에는 주의를 요한다라는 부분들이 되겠고요. 국가지정 문화재에 대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거는 인근 지역에는 없고요. 등록문화재로 지금 현재 지정된 부분들은 이쪽에 없고요. 문화재 이제 조사구역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 바운더리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맨 마지막에 지금 해보도록 하겠고요. 시도지정 문화재가 지금 현재 또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시도지정 문화재는 지금 현재 공항의 정문 게이트 앞을 지금 현재 차지한 혼인지가 도에서 지정한 기념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인지를 존재한 상태에서 공항 정문 게이트 앞에 우리가 혼인지를 딱 만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로 제주 제2공항이 건설될 예정이 되겠습니다. 시도 지정 문화재 보호구역까지도 지금 현재 이렇게 바운더리가 펼쳐져 있고요. 그다음에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상 변경 허용 기준을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훨씬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공항 인근 지역 안에서 우리가 문화재로 지금 현재 제한이 될 수 있는 건 혼인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인지 같은 경우에는 1구역, 2구역으로 지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항에 대한 수용지에서 2구역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현재 문화재 보호법에 맞춰서 이러한 개발이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거를 할 예정이 되겠고요. 우리가 이러한 국가에 이 관련된 이러한 SOC 사업을 할 적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 안에서 앞으로 혼인지에 대한 인근 지역을 정문 게이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그 계획 안에서 만들어질 예정인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지만, 다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부분들은
문화재 조사 구역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서 여기에 문화재가 이제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판단을 하면 우리가 6월 말에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부분들이 국토부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마무리된 이 결과를 다시 한번 환경부에 제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권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국토부 장관, 그 다음에 환경부 장관이 이번에 바뀌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완서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정권이 바뀐 이번 타이밍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지, 특히나 이 문화재 조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면 제주 제2공항은 기존 예정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공항의 수용지와 그 수용지 밖에 이러한 공간적인 부동산에 대한 정보들이 이렇게 제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완화 사항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개발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계획들을 이 공간 정보에서 다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제주 제2공항 관련돼서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 정보의 토지의 지질 정보라든지 문화재 정보를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강력하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공간 정보에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봤는데요. 앞으로는 토지에 대한 분석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어떻게 공항들이 지금 현재 만들어지고 또 신도시는 어디 만들어질 건지, 그리고 국가산업단지는 어디로 들어오게 될 건지, 그리고 바닷가 앞에 정말 우리가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토지들은 어떤 토지인 건지, 어느 지역에 그런 것들이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주 제2공항 공간정보에서 활용하는 방법,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주 알마켓 유료 상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카카오톡 상단에 있는 친구 검색 버튼을 눌러서 제주 알마켓을 검색해주세요. 제주 알마켓 채널을 클릭셔서 채널로 들어오세요. 채널 추가 버튼을 누르고 채팅하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채팅창에 상담하고 싶은 내용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 연락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